자,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글쎄요.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예상하지 못했던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습니다. 먼저 그 성희롱을 당한 사람이 이석주 씨라는 성남 지역의 정치인의 수행 비서분 아니겠습니까? 먼저 이석주 씨가 최근에 채널A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공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가 중재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거짓말하고 둘러대고 기억 안 난다. 그렇게 해서 해결된 게 있습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핑계대고 뭐 하다가 더 망하는 거예요. 기억 안 난다 그러고 뭐 술 취했다 그러고. 그러면 더 분노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청자 여러분들 잘 한번 제 설명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석주 씨가 최근에 본인 소셜미디어인가에 합의문이라고 하면서 올린 거예요. 그 합의문이라고 해서 올린 거는 이석주 나와 나의 그 지금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나의 그 수행비서였던 그 여성분과 그리고 현근택 부원장이 최근에 만나가지고 뭔가 합의를 했다. 그러면서 합의문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합의문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성희롱이 아닌 실수와 모범적인 사과로 기억될 것이다. 이번 사건이. 그러면서 현근택 부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하나, 이석주 나와 그 피해를 당한 여성분 A씨는 현근택의 불출마. 이런 것들, 문제가 생기는 걸 원치 않는다. 징계도 원치 않는다. 이런 걸 우리가 합의했어요. 하면서 합의문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거예요. 그러자 이 피해를 당한 여성분이 발끈했어요. 무슨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 무슨 합의를 하긴 누가 합의를 해요? 나는 합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합의문에 나의 서명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뭐 합의했다라고 이렇게 올린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이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 장윤미 변호사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일단 이석주 씨라는 분은 현근택 변호사, 그러니까 현근택 변호사가 출사표를 던진 성남중원의 같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어쨌든 부적절한 발언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본인도 이를테면 이 보도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여성과 함께 그러니까 합의문에 본인도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합의문을 공개한 당사자는 현근택 변호사는 아닙니다. 이석주 씨가 본인의 SNS에 합의가 마무리되기 이전에 그 조율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문구를 올린 부분. 그러니까 본인은 그 합의에 이를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날인이 들어가 있고 현근택 변호사의 사인도 들어가 있지만 이 여성은 추가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간 것.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피해 여성분이 뭐 이런 글도 올렸어요. 아이고야, 내가 또 당했다. 제가 지금 또 당했어요. 뭐 이런 입장문도 올렸다고 하는데 지금 보세요. 말이 번복돼서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현근택 부원장이 사과한 적도 없다. 내가 또다시 당했다는 생각에 씁쓸해요. 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렇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현근택 부원장의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근택 부원장에 대한 조치를 주저하거나 회피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보이면 망하는 길로 갈 거예요. 국민들이 심판하는 시기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훈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즉각 조치했겠죠. 현근택 변호사 같은 사안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가 정말 아끼는 분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시죠. 저는 그리고 우리 공관위원회는 두 번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국민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이 어떻게 진보입니까? 민주당보다 우리가 더 진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비대위원장의 목소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서 변호사님 한 말씀 하시죠. 일단 이제 그 현근택 위원장의 그 성희롱 발언이요. 성희롱 중에서도 상당히 그 심각한 중대한 성희롱입니다. 그냥 성희롱도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근데 너네 부부냐, 감기도 같이 걸렸냐, 너네 같이 사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중대하다.
재질이 예. 이렇게 보이고 제가 근데 변호사 20몇 년 하면서요. 예. 피해자 서명이 없는 합의서는 이게 처음 봅니다. 허허. 합의서라는 게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합의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피해성에 전혀 서명이 없는 서명 거예요. 없어요. 저게 왜 예. 공개가 되는지 예. 이것도 이제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예. 이석주 씨도 문제가 많아요. 이분이 왜 그걸 공개합니까? 허허. 이분이 뭐 피해 여성의 권한이라도 있습니까? 네. 저는 피해 여성의 전혀 동의가 없이 이석주 씨가 예. 이걸 이제 공개한 것도 문제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께 예. 사자성 하나만 추천하면 사자성어요? 예. 읍참 근택, 읍참. 근택, 현근택, 아, 읍참 근택. 마속이 아니고 아이고야. 안 그러면 이게 다 망합니다. 아이고. 뭐 제가 다 망한 걸 걱정할 이유는 없지만 예. 읍참 마속 아저씨 읍참 근택을 해라. 예. 그래야 이게 안 그러면 이게 여성들 우리 전국 유권자 많잖아요. 예. 상당히 그 역풍이 불 겁니다. 우리 성재준 의원 한 말씀 하시겠어요? 아니 저는 뭐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제 공개된 그거를 보면서 합의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뭐 발언문 뭐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건 뭘까? 도대체 합의문도 아니고 발언문이라는 건 뭘까라는 참 기가 막힌 생각이 들고 살다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사과 중에 모범적 사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케이스 자체를 네. 원래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태어나고 난 뒤에 남겼던 지금 유명한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예. 현근택은요 라고 하는 이 5글자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다가 하다가 이 케이스를 지금 모범적 케이스로 둔갑시키는 게 민주당이라고 보니까 예. 글쎄요 10번 가까이나 전화를 걸고 10번이나 안 받았는데도 문자까지 남겨놓고 예. 나중에 가서는 뭐 취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민주당이 얘기하는 모범적 사과인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사과에 어떻게 모범적인 사과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